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고 그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당시 좌파 세력은 야당입니다만은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유권자들이 야당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평화냐. 당시에 말하자면은 북한의 전쟁 범죄 행위로서 천안함이 폭침되어 가지고 4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은 북한 정권이 한 것이고 그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을 비호한 남한의 종북 세력이 전쟁 범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데없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쓰는 바람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북한 편을 들고, 더구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증거 없다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5월 24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오이사 조치라고 합니다만 그게 오히려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전쟁이냐 평화냐 이래 딱 들이대면은 유권자들은 평화 쪽을 선택을 한다 하는 게 한국 선거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이 같은 방식의 슬로건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이냐 평화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한다. 다소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국민이 양해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치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냉정하게 누가 전쟁 유발 세력이고 누가 평화를 지키려는 세력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및 안보 정책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유리해요. 그렇다면 전쟁편이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 자체가 전쟁 범죄 집단이니까 김정은에게 유리한 정책은 전부가 전쟁편입니다. 전쟁 유발편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든지 항시적인 전쟁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이 전쟁 유발 세력이고 미국과 한국의 우파 세력, 즉 북한에 대한 제재에 문재인 정부가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세력이 당연히 평화 세력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세계가 모처럼 대북 제재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망이 더욱 굳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밀무역을 하고 북한에 석유를 비밀리에 공급하던 50몇 개의 선박 그리고 선사에 대해서 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즉 잘만 하면은 북한을 폭격하지 않고도, 즉 전쟁을 하지 않고도 김정은을 평화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위망이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한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테러 지령자 김정은이가 한국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오는 것을 환영하는 등 김정은 정권과 연계하여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비핵화가 불가능해지면 미국은 군사적 공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발목을 잡는 행동 자체가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제가 과장을 한 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의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위적 핵 개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대피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핵무기 위협 앞에 발가벗겨 놓은 셈입니다. 이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사용하거나 핵 공갈을 치고 싶은 유혹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하고 전쟁 위험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청와대에 포진해가지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청와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통령을 움직여 김일성의 손자를 위하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핵미사일 앞에 무방비로 내어놓고 있다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세 발이 핍니다. 문재인 정권은 5천만 국민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므로써 전쟁 유발자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핵 없는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 동맹 강화입니다. 미국의 핵 우산을 확실히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동계올림픽을 빙자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까지 연기하고 미국의 핵 우산 그 자체인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만경봉호는 들어오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핵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저 자세로 나온다. 핵이 참 효과가 있다. 이 핵으로 한미 동맹을 균열시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핵을 왜 포기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해 가지고 군사적 조치를 유일한 해결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정책은 전쟁 가능성을 높이니까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구타 유발자라 그럽니까? 전쟁 유발자임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 핵무장한 북한 정권의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국방부 국정원의 대북 사이버 활동을 사실상 범죄 행위로 규정해가지고 방공전선에서 적과 싸우던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무리하게 구속시키고 간첩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한국을 사상전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시기에서 안보 기능을 약화시켜 교전 상대인 적군만 이롭게 하는 것이며 헌법 제7조에 의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의무를 진 검사들을 정적 제거에 이용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진행 중인 남북한 냉전에서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 이기려면은 무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상전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공산주의, 특히 이른바 주체사상의 악마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사상무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교과서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반공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 교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군에 불리하고 적군에 유리합니다. 적군에 유리하다는 것은 전쟁 세력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김일성에 충성하였다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20년형을 살고 나온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이 왜 총을 들고 있는지, 누가 주적인지를 모호하게, 왜 총을 들고 있는지, 이 총으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이것은 치명적 실토입니다. 이는 사상전에서 북한 정권, 전쟁 세력인 북한 정권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평화수호 세력인 대한민국 국민한테 불리합니다.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며 김정은에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일련의 정책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청와대를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장악, 국정을 농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미스터리가 풀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싸우는데 어느 편인가? 대한민국 편이라면 정권으로 침투한 김일성주의자, 이적단체 출신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자들부터 색출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 생존 차원에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 및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66조, 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 즉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 보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의무, 그리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전쟁 가능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막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만약 국제 제재망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무너진다면은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문재인 정권은 전쟁편을 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1950년에도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내주었던 미국 등 참전 16개국과 손을 잡은 한국의 우파 애국 세력이 진정한 평화 세력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평화 유발자의 오명을 스스로 벗으려면은 지금 정책,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한다는 이 허영이라고 그럴까요? 허상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수배 중인 살인범과 형사가 손을 잡고 그 마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